해외 업무를 하다 보면 우리는 크고 작은 국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 후에는 계약이 잘 이행되기도 하지만 머리 아픈 분쟁에 휘말리기도 하죠. 이러한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혹은 분쟁에 휘말리더라도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플레인 랭귀지를 사용해서 영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플레인 랭귀지란 무엇일까요? 플레인 랭귀지란 간결하고 정확하고 보편적인 언어를 말합니다. 그러나 플레인 랭귀지를 사용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같은 단어를 듣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사과라는 단어가 계약서에 등장했을 때 사람마다 떠올리는 사과의 색깔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플레인 랭귀지를 사용해서 모호함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레드 애플이라고 써 있어야 모두 같은 색깔의 빨간 사과를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경쟁 금지 조항 Non-Compete Clause를 예로 들어서 플레인 랭귀지의 중요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Non-Compete Clause는 미국에서도 일부 주에서만 인정하고 있긴 하지만 고용 계약에 넣을 수 있는 경쟁 금지 조항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사에서 일하던 A씨는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사인 애플에 취업할 수 없다는 조항을 고용 계약에 넣는 것이죠. 이제 다음 예시를 볼까요? Members may not engage in any business in direct competition with the business of the company. 피고용인은 회사와 경쟁하는 다른 회사의 비즈니스에 관여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고용계약서 경쟁금지 조항의 일부입니다. 이 경쟁금지 조항은 플레인 랭귀지를 사용했을까요? 아닙니다. 후에 법적 분쟁이 될 수 있는 모호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멤버와 디렉트, 바로 이 두 부분입니다. 멤버와 디렉트가 어떻게 다르게 해석되어 법적 분쟁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이 조항에서 말하는 멤버는 누구일까요?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 CEO? 회사의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포지션에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피고용인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부분을 세부 조항을 통해서 정확히 정의하는 플레인 랭귀지를 써야 후에 법적인 분쟁을 피할 수 있겠죠? Member means a person whose name appears on the record of the limited liability company as the owner of a membership interest. 이 세부 조항은 멤버의 의미를 회사의 이권을 가지고 있는 오너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호한 부분은 디렉트입니다. 직접 경쟁이 금지됐다면 간접 경쟁은 가능한 것일까요? 예를 들면 A는 바나나를 판매하는 바나나라는 회사를 다니다가 그 경쟁사인 딸기를 판매하는 스트로베리라는 회사로 옮겼습니다. 두 회사는 과일을 판매하는 경쟁사임에도 불구하고 A는 스트로베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A가 바나나의 거래처 정보를 스트로베리에게 넘길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계약서에 indirect, 즉 간접 경쟁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바나나사는 A를 상대로 경쟁금지 조항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바나나사는 같은 제품인 바나나를 파는 회사를 상대로만 경쟁금지 조항을 집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바나나사는 A를 상대로 스트로베리사에게 거래처 정보를 주지 못하도록 경쟁금지 조항을 집행하기 위해 어떤 플레인 랭귀지를 썼어야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바나나사가 경쟁금지 조항의 indirect를 사용한다면 간접 경쟁까지 금지할 수 있기 때문에 A와의 미래의 법적 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나나사는 같은 바나나뿐만 아니라 다른 경쟁 과일사에게도 거래처 정보를 넘기지 못하도록 A씨를 상대로 경쟁금지 조항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문 계약서 작성 시 기본이 되는 플레인 랭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구독자님들은 플레인 랭귀지를 사용해서 모호함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인 영문 계약서를 쓰실 수 있겠죠?